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직장에서의 압박, 예상치 못한 갈등, 혹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마치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작은 불안도 너무나 크게 다가와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차분함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철학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감정과 반응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외부의 혼란에 의해 내면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외부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삶에서 확고한 목적을 갖고 살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떠다닙니다. 반면 명확한 목적을 가진 배는 폭풍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항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외부의 바람에 휘둘리기 쉬워지고 삶의 모든 도전은 그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목적이 확실하면 그 도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성장은 상상 이상입니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진정한 가치와 원칙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그 가치에 맞는 목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일 수도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가치가 확립되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을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외부의 어려움과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이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을 제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됩니다. 금욕주의의 가르침은 단순히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감정에 휘둘리곤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면 그 순간의 감정에 반응해서 즉시 행동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후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얻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목표는 매우 단순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성취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정보와 자극에 너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미디어 또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먼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욕주의의 핵심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보호하며 자기인식을 높이는 과정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고 우리는 더 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금욕주의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 강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강한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욕주의는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거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만족은 종종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는 바로 이런 불만족과 아쉬움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금욕주의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평가나 조건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금욕주의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금욕주의는 우리가 그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대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실패나 실수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수용입니다. 금욕주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저항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한다면 그 감정은 더 강해지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통제와 수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결합된 방식입니다. 자기 통제는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나 화를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그 감정에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의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지고 우리를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만듭니다. 수용의 자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외부의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에서는 우리가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불확실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욱 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내면의 평화와 강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통제와 수용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말하는 자기 통제와 수용은 꾸준한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성과가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 힘이 커지고 결국 우리는 그 힘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작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화를 내거나 불만을 품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너무 많이 반응하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금욕주의에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삶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제시하는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국 금욕주의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하고 내면의 평화와 강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기 통제와 수용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 반응을 관리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금욕주의의 핵심인 자기 통제와 수용 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욕주의가 단순히 고통이나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외부의 유혹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통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특히 강렬한 감정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이 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내게 더 도움이 될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정을 즉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금욕주의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그 감정이 일어난 이유를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에 휘둘려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불안이 왜 생겼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바로 자기 통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수용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우연히 비가 쏟아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그 상황을 거부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우산을 쓰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수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수용은 우리가 외부의 평가나 기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외부의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수동적이고 무력한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수용은 적극적인 선택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에서 말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의 삶은 외부 상황에 따라 기복기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며
자신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내면의 기준이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내면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우리가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갈등이 생길 때 내면의 기준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내면의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나 행복한 삶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외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욕주의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외부 상황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진 욕망, 두려움, 불안 등 내면의 문제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결국 금욕주의는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기준을 찾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욕주의에서 제시하는 이 모든 원칙들은 결국 우리가 더욱 강한 내면을 기르고 외부의 환경이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통제와 수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삶의 어려움에 대해 더 큰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는 점차적으로 더 강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욕주의의 교훈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